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를 위한 생각 도구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다시 쓰기로 우리가 생각을 창조해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썼던 플루타르코스는요, 사람은 배움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지어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였는데요. 물론 우리가 배우자마자 뭘 꼭 항상 새로운 것을 지어내야 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표현 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그랬을 때 나만의 생각으로 다시 정리해보고 나의 것으로 소화할 때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책을 읽거나 현상들을 보거나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성찰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내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러는 데서 창조적인 사고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우리가 책을 읽고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독서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두 가지 각도에서 책을 읽거나 생각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분 전환용 독서입니다. 기분 전환용 독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좀 지치고 피곤할 때 그럴 때 그냥 흥미 위주로 읽는 독서이죠. 편하게 별 생각 없이 말 그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독서는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끌어내고 우리의 관점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우리의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이루어지는 혹은 그쪽으로 가게 해주고 그런 어떤 충동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책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편하게 읽는 책 읽기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시 나의 생각으로 그 책 읽은 것에서부터 새로운 생각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책들을 읽는 것들도 필요하겠지요. 하나는 우리 삶과 무관한 기분 전환용 독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는 독서, 다시 말해 글을 쓰게 만드는 독서이다. 그래서 레진 드탕벨이라고 하는 독서 치유가이자 이론가이자 작가이기도 한데요. 내 글쓰기는 빌린 책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책을 읽은 것에서 우리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 다시 쓰기의 도구를 다시 쓰기의 도구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르탕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처음에 청소년기 때 이제 책을 읽고 자기가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작업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건 예시예요. 물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정말 처음 글쓰기를 시작할 때, 정말 처음 어떤 창작을 시작할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이 드탕벨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읽은 재밌는 책에서 그 책의 문장을 하나하나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시 쓰느냐면 그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만 비슷하거나 혹은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단어를 바꾸면 어때요? 문장의 어떤 흐름은 형태적인 문장의 구성은 계속해서 동일한데 그 속의 문장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처음엔 자기가 글을 썼대요. 뭔가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글을 써야 되지? 글을 쓰는 혹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다시 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쓰기란 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상을 쓸 수도 있고 비평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어떤 패러디 같은 따라하기 연습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작가가 시도해봤던 거는 자기가 청소년기 때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문장의 각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문장을 썼대요. 모자
모자라면 이제 예를 한번 볼게요. 지금은 그 책의 정확한 제목을 잊어버렸지만 어쨌든 봅 모란의 모험 이야기였다. 나는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쓰고 싶은 욕구에 매우 불타서 책 속에 불타서 책 속에 각 단어들을 동의어로 바꿔보기 시작했다. 동의어로 바꾼 거예요. 그 당시 내가 글을 쓰는 방식은 이랬다. 원래 책에서 갈색 머리의 여자가 리무진에 올라타는 장면이라면 그녀는 밤색 머리의 아가씨, 갈색 머리의 여자 대신 밤색 머리의 아가씨로 바뀌고 리무진에 탔다라는 글이었으면 택시에 올라탔어요. 악어를 죽이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중남미산 악어를 살육하는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단어 자체를 이 사람이 프랑스 이론가이자 작가이기 때문에 프랑스어인데요.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로 그 각각의 문장에 원래 있던 책의 문장을 바꾸면 여러분 어때요? 곧 그렇게 문장을 쓰면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내가 글을 좀 편하게 써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창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나의 진정한 창작이 아니구나. 그런 글쓰기 다른 사람의 문장의 틀에다가 내 단어를 바꿔서 넣는 거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자기의 창작으로 변화되게 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연습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대체하기도 일종의 다시 쓰기의 방법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방법이에요. 사실 글쓰기 도구들을 가지고 글쓰기 연습을 할 때도 우리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문장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주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써놓은 문장에서 그 문장에 그 사람의 생각들을 일부 빼고 내 것으로 넣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진정한 이해는 자기 표현으로 마무리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프랑스 현대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요. 늘 보던 풍경을 화가의 시선으로 표현한 예술 작품 앞에서 마르셀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실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도 마르셀 프루스트이지만 그 속에 약간 자전적인 인물인 화자 마르셀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늘 보던 풍경이지만 화가의 시선으로 표현한 예술 작품 그 앞에서 이제 자신을 둘러싼 실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늘 보던 것들이라도 그것이 그림 속에 화가가 바라본 시선으로 우리가 볼 때 못 느꼈던 새로운 그 감각, 감동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숨겨진 그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술 작품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한 편의 연극을 보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그 작품이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혹은 별로였다고 단정 지으며 마치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 보고 좋았어 이렇게 끝나는 경우 있잖아요. 영화 보고 영화 괜찮았어 근데 별로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냥 그 작품을 감상한 것을 끝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말고 하지만 프루스트는 그 작품이 미술이건 음악이건 글로 풀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진정으로 그 작품을 이해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작가 정신의 기본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사실 문장은 어떤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의 가치를 보여준다면 두 번째는 뭔가 우리가 느끼고 감상하고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표현으로 다시 마무리해 줄 때 진정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다시 생각을 해서 다시 쓰기를 하려면 어떻게 사고를 발현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서치라이트로 사고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스포트라이트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요. 우리가 이름 딱 단어를 보니까 이해가 되시겠지만
어떤 현상들 혹은 책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의 어느 한 지점, 나에게 딱 와닿는 부분, 너무너무 이제 와닿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그 한 가지를 집중해서 조명해 보는 것이죠. 그걸 파고들어서 파헤쳐서 나의 생각을 깊이 있게 끌어내는 것. 이게 스포트라이트적인 사고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내 것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바라보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서치라이트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종합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하나의 대상에 매몰되기보다 어떤 그것을 둘러싼 주변, 환경, 그리고 여러 관계들, 관계적인 어떤 역학, 어떤 뭐랄까요, 구조들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 아니면 작품을 다른 영화나 아니면 여러 음악 작품을 보건 아니면 우리 사회 문제들을 바라보건 이런 양면적인 사고, 하나는 하나의 포커스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것, 또 다른 각도의 사고인 두루두루 그 주변까지 아울러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를 함께 활용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다시 쓰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의 생각으로 표현하고 다시 쓰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안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 방금 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로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어떤 사안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다시 쓰는 것을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각도를 함께 활용하도록 우리의 사고를 어떤 발휘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각도를 함께 바라보도록 얘기하는데 또 다른 표현들을 써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스포트라이트랑 서치라이트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떻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냐면 정착민적인 사고와 화전민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착민 딱 느껴지시죠? 완전히 이제 어느 정해진 그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또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 주제를 계속해서 뭐랄까요, 연구하고 또 그 관련된 주제로 또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깊이의 연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제로 그 전문가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연구를 하고 내 것으로 새로 쓰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는 화전민적인 사고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주제, 다른 주제들을 정말 널뛰듯이 이 주제, 저 주제, 정말 내가 만나는 주제마다 매번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 적응해서 달리 내 연구 방식, 내 사고도 또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연구를 해나가는 폭넓은 연구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든 그 대상이든 주제든 작품이든 그것에 대해서 내 것으로까지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러면 사고를 해야 될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느 세부적인 지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그것을 고찰하고 관찰하고 또 유추도 해보고 거기에서 내 생각을 끌어내서 정리해보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게 어느 한 가지 초점을 두기보다는 두루두루 전체를 한번 아우르면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관계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넓게 바라보는 두루두루 스포트라이트를 옮겨 다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는 어떤 서치라이트적인 사고로 우리가 사안을 대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쓸 수도 있겠고요. 또 아까 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이거랑 정착민, 화전민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양면적인 사고를 우리가 발휘하면서 나만의 다시 쓰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착민적인 사고입니다. 한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고 나는 이 주제만 계속 파고들 거야. 이런 평생 나는 개미 연구를 할 거야. 이런 이제 동물학자도 있고 곤충학자도 있겠고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뭐 오늘은 이 주제, 내일은 음악, 오늘은 뭐 인상파, 오늘은 대중화가 이렇게 어떤 주제든 늘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주제들에 그때그때 맞춰서 내가 이제 반응하면서 느끼면서 그리고 그 주제들로 나의 글을 써나가는 혹은 나의 표현을 해나가는 창작적인 사고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하면서 나만의 새로운 다시 쓰기로 창조를 해 나간다면 또 우리가 이런 이제 도구를 활용한 창조적 아이디어의 발굴에 어떤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고를 창조해내는 다시 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